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 대학교당으로 발령받은 고종석 교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당에서 현재 이 교화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교화지는 메디컬 계열 학생들을 주 교화 대상으로 삼고 교화 활동을 전개하는 곳입니다. 저는 대학교당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이제 전주교당 그리고 전북교구 사무국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행정 업무를 주로 했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 있을 때 교당에 있었을 때 청년 대학생 교화를 참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했었는데 그 코로나가 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중단이 되고 말았던 그 아쉬운 마음을 대학에 와서 지금 마음껏 해보면서 정말 하루하루가 기대되고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주제는 나도 누군가에겐 봄이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제 앞에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는 숨은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감을 바로 딱 지금 잡을 수 있으면 안 듣고 나가셔도 됩니다. 네. 한번 그것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숨은 내용이 무엇인지 저는 오늘 대종경 교의품 37장의 말씀으로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선선한 가을의 기운이 느껴지는 이제 요즘에 접어들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왜 봄을 가지고 왔나? 무언가를 본다 하는 그 봄이 아니라 스프링, 영어로 말하는 그 봄이 맞습니다. 저는 앞서 봉독한 이 교의품 본문을 통해서 동남풍의 감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자면 동남풍은 결국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법회, 마음 공부, 우리의 교법이라고 이룰 수 있고, 감화는 주보에 실린 것처럼 좋은 영향을 받아서 생각이나 감정이 바람직하게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봄과 동남풍,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나, 이것이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사람에게는 저는 변화의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순간을 만나느냐, 그리고 어디서 누군가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에게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곡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봄이라는 계절은 겨우내 움츠렸던 식물과 동물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새순을 돋기도 하고 그것을 돕는 때이기도 합니다. 우주에는 사계절이 있지만 사람에게도 이러한 봄이라는 계절이 분명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심으로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자고 할 때, 그때가 그 사람에게 올 수 있는 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지난 목요일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원래 저희 원불교에서는 4월 28일을 공동 생일로 챙기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제 생일을 챙기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학생들이 이제 제 생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다 보니까 제가 벌써 교무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날 평소와 같이 의대 법회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학생이 갑자기 찾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유를 물었는데, 그 주에 그 학생이 몸이 안 좋아서 법회를 못 나왔었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동아리 법회. 그러다 보니까 시간 되면 잠깐 들려서 저한테 인사를 드리고 가고 싶다 그랬는데, 법회 시간까지 이제 여유가 약간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럼 오라 이렇게 해서 왔는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휘낭시에를 골고루 사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편지까지 넣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교무님 저 오늘 왔는데 이번 주에 제가 법회를 못 봤으니까 제가 오늘 법회에 참석하고 가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질적인 선물도 너무 고마웠지만 저한테 이번 주 법회 못 봤으니 오늘 법회 보고 가도 될까요? 라는 그 말이 더 큰 선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봐도 된다 해서
뒤에 앉아서 이제 법회를 보았는데 법회를 마무리하고 나서 편지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휘낭시에는 일단 미뤄두고 편지 내용을 얼른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교무님과 법회뿐만 아니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바쁘고 정신없는 1학년 대학생활 와중에도 조금이나마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보고 저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원불교가 일단 종교라는 것에서 거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음을 차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 잘하고 있는 거겠죠? 앞으로도 저의 삶이 주객전도 되지 않고 본질을 잘 보고 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어요. 교무님 생신 정말 축하드리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졸업할 때까지 계속 동아리하며 생신 축하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써 있었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새로운 감상이 여럿 있었지만 원불교라는 종교를 원광대학교라는 곳에 와서 알게 되고 마음공부라는 단어를 그전에 들어보고 살지 못하다가 법회라는 것을 통해서 마음공부라는 단어를 알게 되고 그것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저에게 전해준 편지는 그 어떤 것보다 참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편지를 받으면서 참 교화자로서 행복하다, 그리고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법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남풍의 기운을 만나서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어느 곳에든지 당하는 곳마다 화하게 된다면 얼마나 거룩하고 장한 일이겠는가. 이것이 곧 나의 가르치는 분이요 그대들의 행할 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쁜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귀찮을 수 있지만 이렇게 아침에 마음 챙겨서 이 자리에 오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동남풍을 잘 불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동남풍을 잘 불릴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마련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을 잘 배워서 잘 쓸 수 있어야 동남풍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의미가 저는 무엇보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기에 앉아있지만 몸은 앉아있는데 여기서 동남풍 불리는 법을 내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어쩌면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남풍 불리는 법인 우리의 교법, 그리고 법회에서 전해주는 우리의 마음 공부의 방법, 그것을 내가 꾸준히 실천한다면 나도 누군가에겐 결국 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설교 주제인 나도 누군가에겐 봄이다 라는 명제 앞에 어떤 내용이 숨어 있는지 느낌이 오시는 분, 수줍지만 소문 살포시 들어주시면 제가 판단을, 아무도 안 되시네요. 오늘 못 드신 분도 있기에 제가 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날 이제 제가 꼭 처리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을 이제 계속 보면서 이제 밥을 먹고 또 핸드폰을 보면서 확인하고 또 밥을 먹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딸이 옆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핸드폰을 이제 가져오더라고요. 요즘 제 딸은 그 부모들의 통장을 많이 털어간다는 핫쇼핑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핫쇼핑 핸드폰을 가져오더니 이제 노래를 막 틀고 이제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을 때는 핸드폰 하는 것이 아닌데 누가 핸드폰을 가져와서 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딸은 저를 딱 보면서 아빠도 핸드폰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자기 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니까 제 딸이 다시 제 말에 저도 하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쥐어박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이제 하다가 제가 아빠는 처리해야 될 일이 꼭 있으니까 이것을 지금 하고 빨리 끝내고 마무리하고 밥을 먹겠다
라고 이야기하니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아빠,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거예요. 핸드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는 명분이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 말은 밥 먹을 때 핸드폰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하고 있지만 제 실제 행동은 밥을 먹으면서 저는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제 딸에게는 그것이 핸드폰을 밥 먹으면서 하면 안 된다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저는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핸드폰 하지 않기로 말을 하고 마음을 먹고 방에 딱 놓고 오니까 보란듯이 방으로 들어가서 핸드폰을 놓고 나와서 밥을 먹더라고요. 이제 어떤 느낌인지 확실히 아시겠죠?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앞에 숨은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누구나 감화를 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가 봄이 될 수 있는 기연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동남풍의 바람을 잘 불려서 누군가에게 마음의 감화를 주고 기운으로 감화를 시킬 수 있는 건 결국에 내가 먼저 실천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동남풍의 감화는 한갓 설교 언설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이 감화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돌아가서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얼마나 동남풍을 많이 불리는 법을 스스로가 많이 닦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감화를 일으키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면 사실 부끄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경험도 많으시고 역량도 많으시고 그리고 그동안 닦아온 여러 가지 공부의 길 그런 것도 많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저보다는 훨씬 더 좋으시겠지만 함께 마음을 챙겨가자는 의미의 오늘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봄은 영어로 스프링입니다. 제 영어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이 단어를 동사로 해석을 해보자면 뛰어오르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렇게 응축됐다 펴지는 그 스프링 말입니다. 내가 봄이 된다면 나와 만나는 그 누군가를 스프링이 응축되었다가 탁 펴지는 것처럼 누군가를 한 단계 위로 올려줄 수 있는 그 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뛰어오르고 더 성장하게 하고 우리의 용어로 더 진급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스프링처럼 힘을 잘 모으고 있지 못하다면 느슨한 스프링은 누군가를 제대로 뛰어오르게 할 수 없습니다. 힘을 응축할수록 무언가를 더 높이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그 힘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의 마음 공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진심으로 하다 보면 내 마음에도 봄이 오고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분명한 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대종사님께서 먼저 자기의 기운을 화하게 한 후에 사람을 널리 교화하는 것이 공부인의 신법이라고 하셨고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나를 먼저 바르고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배우고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은혜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늘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챙긴다면 우리는 분명 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겐 봄이지만 그 앞에 숨은 내가 먼저의 키워드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 봄이 자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비롯해서 누군가에게 봄을 맞이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동남풍의 주인이 꼭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의 내용에는 이 다짐과 닿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소개해 올려드리면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봄은 어디에 있나 하고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되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것으로 그 봄이 내가 되면 됩니다. 동남풍의 주인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되면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봄이 되어 봄길을 걸어가면서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어 익어가고 겨울을 맞이한다면 다시 새순을 불러올 수 있는 그 봄이 또 된다면 나는 어디에 있든지 누구에게나 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동남풍을 잘 불리는 방법인 우리의 마음 공부를 정말 정성 들여서 한번 해보자. 그것이 곧 동남풍을 불리는 법이고 동남풍을 내가 잘 가져야 어떤 사람,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군가를 감화시킬 수 있다. 그 감화의 방법은 마음의 감화일 수도 있고 기운적인 감화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실천한다면 봄은 오지 말라고 하여도 내 주변에 항상 봄이 자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남풍의 감화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하추핑도 기억 안 하셔도 되고 정호승 시인의 시도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딱 이 법당을 나가면서 머릿속에 딱 가지고 가야 될 것은 내가 먼저 실천. 이 6가지의 그 단어만 딱 남더라도 한 글자 한 글자가 육자성어로 딱 남는다면 저는 오늘 설교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실천. 그래도 내가 먼저 실천. 남이 해도 안 해도 내가 먼저 실천. 하고 싶어도 하기 싫어도 그래도 내가 먼저 실천하자. 이렇게 하는 것을 수없이 되뇌이면서 스스로 마음을 챙기고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 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봄 기운으로 우리 법당이 가득 차게 되면 이곳에서 어떠한 기운이 화하여 어떠한 꽃이 피어날지 그 아무도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없이 걸어가는 봄길이 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봄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저에게 말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저도 말은 하지만 가끔은 내가 먼저가 아니라 네가 먼저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먼저 실천하는 것을 저는 오늘을 계기로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삶 속에서 끝없는 실천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꼭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대산종사님의 시몬송 가사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건대 내 손길 닿는 곳, 내 발길 머무는 곳, 내 음성 메아리치는 곳, 내 마음 향하는 곳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성불재중 인연이 되어지이다. 내가 먼저 실천. 그렇게 우리가 동남풍의 바람을 불리는 그 주인공이 되어서 나도 누군가에게 봄이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